읽어드릴게요. 사설이 아니라 김대중 칼럼이에요. 김대중 칼럼 읽어드릴게요. 제가 잠시 뒤에 본문을 하고 김대중 칼럼을 어제 겁니다. 12월 1일자 김대중 칼럼입니다. 김대중 우리 고모님,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의 이념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 막무가내로 정치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진문력을 보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말을 들으며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집권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재인은 외골수의 아집 그 자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는 문재인을 바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돼서는 더욱 안 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때로는 파국적으로 대립하는 국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 없다는 데 있다. 어제 발언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매번 핵심을 피해가며 미사여구 정치에 빠져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도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탈원전, 나라 빚내서 퍼주기, 집값 폭등, 대북 굴종, 친중국, 탈미국 등 이 정권의 경제와 안보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멈출 줄 모른다. 조국 옹호, 울산 선거 개입, 추미애의 난장, 윤석열 찍어내기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처치는 한 정파 수장의 태도이지 국민적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그의 침묵과 방관은 은연중에 조장과 부추김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치는 더욱 난장판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마침내 대통령의 무능에서 부재, 나아가 무용론을 체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와 그의 일당이 뛰어난 연기와 말솜씨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한 것일까? 장기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체제 변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술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86 운동권에게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배수의 진에 익숙하다. 여유와 실력이 없으면 타협하는 것을 곧 패배로 여긴다. 어떤 경우든 이제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무엇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판이나 비난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그와 그의 수하들에게는 누구의 말도 어떤 경고나 욕설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는 갈 길이 두 곳뿐이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살든지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믿는 것은 첫째 40% 내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숫자고 둘째 야권의 분열이다. 여론의 지지는 주로 코로나 방역에 기댄 국민의 안전 추구 심리와 퍼주기, 그리고 야권의 분열은 야권 지도층의 난립과 대립을 통해서다. 코로나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숫자는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권위, 독재 체제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시도의 목적은 윤 총장을 정치권으로 몰아내 야권의 대권 구도를 난립으로 몰고 가는 데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 그날로 현 집권 세력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야권의 지배적 잠룡으로 집행하기에는 야권의 통로가 너무 폐쇄적이고 어지럽다. 그는 또다시 담룡의 하나로 쳐질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 구도는 흐려질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야권이 문정권을 이기는 길은 단일화에 있다. 단일화 못하면 안 하면 야권은 죽고 좌파 정치는 더욱 활개칠 것이고 이 나라는 이대로 죽어간다. 국민은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에 누가 돼도 좌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물 타령은 결과적으로 여권의 야권 분열, 난립작전을 도와주는 꼴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권 단일화다. 이게 조선일보, 10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입니다. (12월 9일) 악몽의 그날이 떠오른다. 내 심장이 찡하게 저려온다. 2016년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불법 사기, 탄핵되는 부끄럽고 불행한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한 개인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탄핵이었다. 그래서 2016년 12월 9일은 해방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국치일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공표한 날을 역사에서는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한일 합방의 매국노, 대역적인 친일파 이완영을 비롯한 일당들이 조국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마찬가지로 2016년 12월 9일은 반역자 배신자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대한민국 국회 도끼를 찍은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4주년, 대한민국 탄핵 4주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우파 괴멸 4주년이 곧 다가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감금, 영어의 몸이 된 지 4년 가까이 다가오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눈 하나 끔쩍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잔인성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12.12 반란과 5.18 광주 사태로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란죄, 반란죄, 뇌물죄로 사형을 선고하다. 12.12 반란과 수천억의 뇌물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22년을 선고했으나 두 대통령 모두는 2년 만에 특별사면 석방되었다. 그런데 재판 기록에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외의 관심법과 듣도 보지도 못한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20년을 때리고 언 4년이 되었지만 잔인한 문재인은 아직도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극이다. 얼마 전 중진 국회의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 한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에 갇혀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정말 수치스럽고 불행한 나라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악행을 범했는데 그냥 조용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 가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김종인이는 12월 9일에 두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사죄한다는 것인지 정말 경악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사기 탄핵이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복수의 활극을 벌이고 구속재판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죄를 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석방 건의는 못할 망정 상식도 없이 망령을 부리는 국민의 짐 당에게 우리는 오히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보수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저자들이 잔인한 문재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얼마 전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양심 고백을 했다. 첫째,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는 뜻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활극을 벌였다는 고백이다. 둘째,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특검 검찰 수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고 잔인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실과 사실이 입각하지 않고 법에 맞지도 않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짜맞추기 수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자해되었다. 넷째, 이미 법정에서도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서 범죄자 확정자로 만들기 위해 재판 과정을 전 세계로 방송하여 내보내는 제2의 살인 행위를 자행했다. 다섯째, 그런 가혹한 수사를 하고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부패 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려온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고 적폐청산의 이름 아래 수많은 전직 장관과 대법원장 판사들을 구속시킨 공로로 대검찰청 총장으로 승진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를 엿장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구속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4년 가까이 불법 감금시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이제 바야흐로 3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동시에 갇혀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죽어도 오고 마는 3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에 갇혀있는 내일이 두렵고 끔찍하다. 이규태. 조선일보 사설 공수처 아니라 웬 자신과 킨 위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숭고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유감 그리고 알림 표명이다.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대통령이 이번 됩니다. 사태에 채널 대해 구독은 처음 입장을 언제나 밝힌 무료입니다. 것이다. 이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자 뒤늦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송구라는 한마디에 이어 붙인 말들을 보면